뭐야. 다시 넣어. 다시 들어. 카운트 다시 2. 좀 다시 들어.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 소주제는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 라이브를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방송 상태가 좀 좋지 못했죠. 오디오만 멀쩡했죠. 그때 그 라이브 목리 라이브 랜선 공연 했던 거 랜선 공연을 이제 갑작스럽게 제 작업실에서 하게 됐는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했던 거, 그 다음에 제가 썼던 헤드폰이나 이어폰들 뭐 이런 것들 궁금하실 것 같고 설정을 왜 그렇게 했는지 이런 것도 설명해 드리면 라이브 사운드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가져봤습니다. 예,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콘솔을 제가 뭐 콘솔이란다. 이 시스템 제가 쓰는 방송 시스템 전체를 다 이 그 목리 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앉아있던 요 자리에서 다른 팀이 이제 운영하고 있고 저는 사실 이쪽에 빠져서 여러분들한테 라이브 방송을 했던 것은 그 제 노트북으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것도 이제 방송이 나가야 되니까 라이브 믹싱하는 것을 이렇게 노트북에 있는 이 카메라로 이제 송출을 할 거고요. 인터넷 송출이 이제 두 개가 겹치면 이제 오류가 날까봐 이 노트북은 테더링을 걸어서 이 핸드폰에 LTE로 전송을 해서 제 채널에서는 LTE 전송이 되는 채널 거를 볼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후작업된 것을 편집해서 올릴 거고요. 이제 목리의 실시간 공연은 이쪽 컴퓨터에서 그 유선 인터넷 라인으로 해서 전송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제 노트북에 너무 많은 부하가 걸려 있었어요. 노트북에 또 오디오 인터페이스 연결해서 실시간 방송 나가는 2채널도 받고 거기에 이제 웹캠 돌려서 웹캠으로 이제 OBS 연동시키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제 여기 방송 송출 시스템에서 넘어오는 HDMI 신호를 또 따서 다른 또 HDMI를 USB로 변환해주는 장비를 또 거쳐서 그 USB 변환해주는 장비가 세컨 화면으로 또 떴던 거죠. 제 오래된 노트북, 뭐 2015년도 버전의 맥북 프로가 HDMI 컨버터로 해서 들어오는 USB 신호 받고 USB로 썬더볼트로 연결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받고 그다음 자기 웹캠 돌리고 그럼 방송용 OBS 돌리면서 유튜브에 연결해서 유튜브 송출하는 걸 하는데 그 유튜브 송출이 여기에 송출에 방해를 되면 안 되니까 저는 핸드폰을 연결해서 LTE로 송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복잡했죠. 왜 여기 시스템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우리끼리만 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조금 돼서 제가 막 화면이 끊기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콘솔을 잡아야 되고 공연은 시작을 했고 그래갖고서 막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어른이 되어 사람을 알아갈 때에 박태현님께서 옆에서 노래 부르는데 오픈형 헤드폰으로 꽤 어지럽지 않으셨나요? 했는데요.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았고요. 생각보다 괜찮았던 이유는 이분들이 노래 부르는 게 솔직히 뭐 스피커로 막 확성을 크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안에서 그냥 제 목소리처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헤드폰에서 나오는 소리가 훨씬 컸어요. 훨씬 컸고 오픈형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질문하는 내용들이 되게 편안하게 좀 잘 들렸어요. 저도 이거 처음에 할 때 리허설 할 때 커널형 이어폰으로 꽉 막고선 했었는데 더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쓴 거는 HD660S를 썼습니다. HD660S로 했었고 제가 들었던 거 그대로 지금 방송에 나간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생겼었고 제가 하다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초반에 너무 이제 신이 목소리를 조금 너무 강조하는 한 1, 2데시벨 좀 강조하는 형태로 갔었는데 후반에는 제가 신이 목소리를 한 1, 2데시벨 낮추고 나머지 악기들이 조금 올라가게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했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믹스가 조금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신이 목소리가 조금 한 1, 2dB 컸던 게 조금 아쉬웠어요. 뭐 그랬던 게 좀 있었고요. 그 신이 그 목니 쪽하고 얘기한 거는 제가 이제 무상으로 장소도 빌려주고 제가 뭐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이 인터넷으로 이제 랜선 공연하는 모든 서포트를 이제 공짜로 해주는 대신에 나도 컨텐츠를 쓰겠다. 이 공연에 대한 거는 컨텐츠를 나도 쓸 테니까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해서 이제 악수를 하고 시작을 한 건데 이 영상 바로 올리니까 컨텐츠 저작권으로 다 걸렸어요. 지금 다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의 신청도 하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 저작권을 관리하는 회사가 따로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는 모르는 내용이니까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악기들이 대부분 라인이 아니라 마이크로 수음되었는데 다른 채널의 소리가 들어가는 경우 특히 신경 썼던 게 있으셨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미차리님께서. 아니요. 네. 오히려 저는 좀 편했어요. 동시에 연주. 만약에 이게 연주가 분리돼서 연주되거나 시차가 좀 안 맞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들이 소리가 새는 거라면 더 신경을 쓰였겠지만 동시에 자기들이 그루브를 타고 동시에 싱크를 맞춰서 그 연주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옆에 있는 소리들이 새서 들어간다고 한들 실제 그 전체 공연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좀 더 잘 믹스가 돼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와요. 여러분들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더 소리가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오버헤드로 그 3DO의 그 바이너럴 마이크를 갖다가 천장 쪽에다 이렇게 세워놨었어요. 앰비언트로 이 3DO의 마이크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3DO의 마이크가 사실은 튜닝을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해서 나오는 그 톤 밸런스가요. 사실 굉장히 좀 과하게 고음역 부분이 들려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아마도 그 ASMR에 많이 사용되는 것 같긴 한데 너무나 과합니다. 너무나 과해서 저는 이거를 칼리브레이션을 했어요. 제가 그 측정 마이크와 함께 비교를 해서 소리적인 어떤 변화, 어떤 특성이 갖고 있는지 분석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칼리브레이션 한 사운드로 여러분들 듣게 될 예정입니다. 천장 쪽에다가 오버헤드 마이크를 했습니다. 그거를 왜 했냐면 전체적으로 또 소리를 또 같이 잡아줘야 될 일이 있어요.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 소리가 들어가야 더 자연스러워요. 특히 이런 스타일의 공연은. 그래서 그런 오버헤드 마이크도 또 썼다는 것도 새는 게 아니라 그 새는 소리들이 모여서 하나의 소리가 되는 거여서 오히려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중에도 저작권 문제가 생깁니다. 네, 생깁니다. 심지어 KBS라든지 MBC에서 나왔던 영상을 그대로 쓰게 되면 가차 없이 그냥 끊깁니다. 라이브 방송이 그냥 송출이 끊겨버리고 경고 묻고 그냥 난리 나요. 그래서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네, 절대 쓰면 안 돼요. 방송국에서 사용을 했던 영상을 그대로 사용을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작권 문제가 그런 게 조금 걸려서 그렇지 저도 좀 활용을 좀 잘해서 이런 거 하면서 테크닉도 알려드리고 하면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이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사실 그 라이브 때 사용을 했던 콘솔은 X32라는 콘솔을 사용을 했어요. 이 콘솔입니다. 네, X32를 사용을 했고요. 윙을 사용을 하지 않았었는데 윙은 제가 생각보다 오래 쓰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 회사 측에 반납을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상이나 뭐 기능에 대한 거는 다 파악을 끝낸 상태로 갔고요. 이 X32 콘솔을 갖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X32 콘솔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인풋 아웃풋이 이렇게 충분하게 있어요. 인풋 아웃풋이 이렇게 충분하게 있어서 제가 별도의 인풋이나 아웃풋에 관련되어 있는 장비를 추가적으로 연결하지 않고선도 다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제 작업실에 요 베링거 X32 콘솔을 놓고 얘로 모니터 믹싱을 모니터 믹싱이 아니지. 뭐 둘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주자들이 인이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서 투 트랙 믹싱을 해서 이거를 유튜브에 생중계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몽니 채널에 오셔서 그 공연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밑에 보게 되면 지금 인이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P16이라는 장비들이 조금 깔려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P16이라는 건데, 이 장비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보게 되면 16개의 입력을 받을 수 있고요. 그걸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한 거의 레벨을 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레벨을. 그래서 그 레벨을 조정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P16을 이용을 해서 인이어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자기 악기의 소리 듣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제가 믹스한 소리를 15번, 16번 맨 마지막 트랙 두 개에다가 또 줄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들으면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요런 그 P16D라 그래서 디스트리뷰터도 같이 연결했습니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만 전기를 연결을 해주면 랜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요 장비들은 모두 전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원 케이블 없이 구동을 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16D가 있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오늘은 요거를 통해서 할 예정이고, 콘솔에서는 요 랜선 하나로 16채널에 믹스된 소리가 넘어오고 그 신호들이 분배돼서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라이브 생중계 세팅은 어느 정도 됐어요. 뭐 전날하고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그 퍼스트 기타의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AKG C414 모델인데, 일단 그 베이스 기타 플레이어가 오면 위치는 다시 잡을 거고요. 지금 요 마이크로 이제 어쿠스틱 기타 한 대를 또 잡을 거고, 저쪽에 이제 리더인 신이는 이제 C3000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뀐 게 있다면 앰비언트 사운드를 그 3DO로 잡을 건데, 요걸 이렇게 위로 올렸어요. 올려서 요쪽에 이제 앉게 되는 그 연주자들의 그 라이브 어쿠스틱 라이브 소리를 약간 더 중심에서 조금 바라보면서 들을 수 있도록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흘려줄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면 돌아갈 수 없는 그때의 아쉬움은 더는 후회하지 않도록 시간은 기다리지 않고 우리의 지금은 순간이야. 돌아갈 수 없는 그때의 사람들을 더는 기억하지 않도록 거울에 비춰진 총 마이크는 이제 7채널을 사용했습니다. 예. 뭐 채널은 콘솔 채널을 7채널밖에 안 썼고, 여러분들과 대화하던 채널 하나 있었으니까 그것까지 하면 8채널을 썼고요. 저도 이걸 시작으로 뭐 다른 연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떤 분이 저한테 모셔서 그랬어요. 혹시 같이 하면 되게 좋을 것 무슨 같아요. 이렇게 태닝 같은 거 라버님 태우냐고. 생각에 동의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서핑 타면서 자연스럽게 타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총 7채널 갔습니다. 채널은 첫 번째는 몽니가 썼던 마이크 SM이란다. 베타 58 마이크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카온을 썼어요. 예, 카온 마이크는 크라운 PGM 마이크라고 카온 바닥에다가 밑에다가 딱 까는 이제 요 마이크를 썼습니다. 제가 평소에 주로 쓰는 이 마이크, 네, 이 마이크를 썼습니다. 예, 이 마이크를 썼고요. 그리고 기타에는 이제 두 개의 마이크를 썼는데, 하나는 AKG C3000하고 그다음에 AKG 414, C414 ULS를 썼습니다. 기타 두 개 쓰고, 베이스는 BSS AR133 그 DI 박스를 써서, 베이스가 전자 기타였기 때문에 베이스만 이제 전자로 연결하고 나머지 전부 어쿠스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버헤드 마이크를 두 개를 썼는데, 그 이제 3DO에서 나오는 이제 바이너럴 마이크라 그러죠. 바이너럴 마이크를 썼습니다. AKG 마이크 씁니다. 제이슨님 그 AKG 마이크가요, 지금 하만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하만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AKG는 마이크 굉장히 좋았던 마이크입니다. C414 같은 경우는 진짜 완전 명기고요. C3000도 좋고 C1000도 좋고요. 저는 C1000 좀 무식하게 생겼지만 C1000도 좋아하고 그 C300 그쵸? 300도 좋고요. 네. 그래서 그 되게 유명해요. AKG 중에서 뭐 451 마이크, 네, 451 같은 것도 굉장히 유명하고 451, 300 이런 마이크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뭐 C414 지향성은 그냥 일반적으로 카디오이드로 했습니다. 필터 안 걸었고요. 원래 그 하이패스 필터 걸 수 있는데 안 걸고 일단 했고요. 베링거 윙 쓴 거 아닙니다. 주영님 그냥 X32 쓴 거예요. 라이브로 빠르게 대처할 때는 윙보다는 X32가 더 빨라요. 네, 실제로 요것도 영상 제가 찍었는데 네, X32가 라이브에서 직관성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윙이 기능이 좋고 하지만 한 번 더 눌러야 돼요. 라이브 때. 한 터치씩 더 눌러야 됩니다. 네, 그게 생각보다 불편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 할 때 한 터치를 더 누른다는 게 생각보다 불편하고요. X32는 다 나와 있으니까 되게 좋아요. 예, 지금 이렇게 해드릴게요, 민수님. 자, 그러면 그 뭐부터 갈까요? 보컬? 뭐 신이 보컬부터 갈까요? 보컬 마지막에 갈까요? 보컬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 제일 아무것도 없었던 거부터 할게요. 제일 아무것도 없었던 거. 자, 좋습니다. 두 번째 채널이 뭐냐면 이게 지금 그 카온이었어요. 타악기. 예, 타악기로 쓰는 거였는데 이 카온이 그 스타일 자체가 그 킥드럼과 스네어와 하이햇을 이제 합쳐서 연주할 수 있을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했는데요. 당연히 뭐 팬텀 파워 들어갔고 프리앰프는 한 이 정도 끌어올렸고요. 그다음에 로패스 필터를 보게 되면 로패스 필터가 대략적으로 안 걸지 않았어요. 다 걸었습니다. 로패스 필터 걸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EQ 값하고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카온에서 제가 좀 문제를 삼았던 것은 아주 낮은 대역대 이쪽은 사실은 여기 버스가 지나가거나 그렇게 되면 이렇게 럼블이 들어갈까봐 커트를 했고요. 카온에서 나오는 최저치까지는 살려놓은 상태로 갔어요. 네, 그 지금 보시게 되면 한 로우컷은 64Hz에서 로우컷을 했지만 지금 봤을 때 살짝 내려가 있는 2번 EQ 살짝 내려가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 2번 EQ가 뭐였냐면 여기 있다. 2번 EQ가 지금 112Hz에서 제가 살짝 꺾었어요. 살짝 꺾었습니다. 이 살짝 꺾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카온이 제대로 내는 레저넌 프리퀀시예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죠? 좀 도드라지는 소리인데 이게 좀 너무 도드라져서 저는 좀 느낌이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소리들하고 부딪혀요. 특히 베이스하고 좀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줄여야겠다 그래서 이 대역대를 조금 줄였고요. 대신에 그 1번 EQ를 보게 되면 1번 EQ에서는 오히려 한 2.5dB 정도 게인을 올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살 수 있도록 했어요. 여기 올라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카온이 저는 조금 킥드럼처럼 딥한 소리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약하더라고요. 여기 한 112는 좀 강한데 여기 한 60Hz 정도는 조금 약해서 반대로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60Hz는 좀 올려주면서 밑에를 좀 낮출 수 있도록 해서 좀 너무 강조된 거는 줄여주고 좀 없다고 생각했던 딥저음을 조금 살릴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여기 부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조금 올라갔잖아요. 왜 이렇게 올렸냐면 그 아까 카온에서 그 약간 스네어의 느낌이 나는 소리 중에 너무 철 소리가 많이 나고 어택 부분이 조금 적게 나더라고요. 어택 부분이 너무 적게 나서 저는 이 어택 부분을 조금 살리고 싶었어요. 카온에서. 그래서 약간 드럼의 느낌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카온의 어택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 어택 부분을 살릴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트링 그 카온 내부에 있는 쇠 스트링이 아주 고역대가 너무 지저분하게 소리가 많이 이렇게 찰랑찰랑거리는 게 너무 지저분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커팅해서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카온을 설정을 했고 게이트 부분을 보게 되면 당연히 게이트 걸었고요. 그 아무래도 게이트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라이브 상황에서 딴 소리들하고 섞일 때에는 게이트가 좀 있어야 되는데 되게 낮게 걸었습니다. 마이너스 55에서 그러니까 아주 조용할 때에는 이제 게이트 닫히게 했고요. 대신에 제가 레인지를 갖다가 한 20dB만 여기 보시면 20dB만 내려갈 수 있도록 해서 완전히 게이트가 닫혀 있는 게 아니라 페이더가 한 20dB만 살짝 내려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이나믹을 보게 되면 다이나믹도
유튜브는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유튜브는 다른 거는 다르게 그 헤드룸, 그 다이나믹의 헤드룸이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는 경우도 있고 TV로 보는 경우나 컴퓨터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이나믹을 너무 크게 줘버리면 다른 소리들에 좀 묻혀서 조금 안 좋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나믹을 많이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채널에는 컴프레서가 다 들어갔어요. 그 외에 또 컴프레서가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타악기 카운에도 컴프레서가 들어갔고요. 컴프레서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네, 이런 식으로 니는 되게 1로 갔고 네, 레이시오는 2.0에 살짝 걸리도록 해놨는데 트레스홀드는 마이너스 20에 트레스홀드는 마이너스 20에 하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 게인을 한 1.5dB 정도 올릴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카원의 소리가 딥전부터 시작해서 아주 빠른 어택이 강한 소리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토로 놓고선 제가 그냥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기타 부분도 보여드릴게요. 기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건들지 않았습니다. 예, 기타는 안 건드렸다고 봐도 돼요. 이게 지금 이거는 리더 신이가 썼던 기타였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로우컷은 114Hz 정도에서 로우 걸었고요. 그 다음에 로우하고 미드에 EQ를 두 개를 걸었는데 하나는 148Hz에서 한 2.5dB 정도 줄어드는 그 작은 EQ를 썼었고 또 하나는 이제 400Hz에서 2dB 정도만 떨어지는 EQ를 썼어요. 그러고 나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EQ를 안 썼다고 봐도 무관할 거예요. 뭐 다른 게 있다면 마찬가지로 또 게이트 걸었고요. 그리고 컴프레서 걸었습니다. 컴프레서도 지금처럼 아주 부드럽게만 걸리도록 2대1로 해서 아주 부드럽게만 걸리도록 설정했어요. 보이시죠? 2대1로 아주 부드럽게만 걸리도록. 그 다음 기타도 거의 동일한데 EQ만 조금 달라요. EQ만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그 메인 그 기타리스트가 썼던 그 마이크인데 C414 마이크입니다. C414 마이크를 썼을 때에 지금 보시게 되면 로우컷은 107Hz에서 로우컷 하고요. EQ는 빠져있는 상태에서 아주 고역대만 살짝 올렸어요. 지금 5kHz 근처에서 한 1.75dB 정도만 살짝 쉘빙으로 올렸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얘가 퍼스트 기타다 보니까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오기 원했어요. 저는 믹싱할 때. 그래서 그 세컨 기타와 퍼스트 기타에 좀 차이를 주기 위해서 약간의 밝음을 이 퍼스트 기타에 좀 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얼마 아니에요. 한 1.7dB 정도만 줘도 충분히 앞으로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한 1.7dB 정도만 줘서 EQ 값을 올렸고요. 뭐 게이트와 컴프레서는 동일하게 그냥 무조건 일단은 걸어야 돼요. 유튜브 방송을 하려면 그것은 그냥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타 2개 끝났고요. 베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죠? 네. 베이스는 이제 베이스 기타마다 다 달라요. 이 EQ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모든 기타를 다. 그러니까 이거 베이스 기타마다 다른 거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잡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기타는 AR133을 통해서 DI-박스를 통해서 넘어오는 전기 신호를 그냥 받았어요. 저는 베이스 기타에도 로우 컷을 합니다. 이유는 베이스 기타가 아주 딥저음이 안 나와요. 원래 안 나옵니다. 원래 안 나오는데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기타가 충격을 먹었을 때, 쿵쿵 치는 충격 먹었을 때는 로우가 나와요. 음악적인 성분이 전혀 아닌 기타가 충격을 먹었을 때 로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라줘요. 그리고 보게 되면 베이스 기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베이스를 좀 줄였죠. 지금 보이시나요? 혹시 76Hz에서 마이너스 한 3dB 정도 줄였습니다. 베이스 기타가 너무 베이스 톤이 좀 강한 기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DI-박스 상태라든지 연결 상태에 따라 그럴 수 있는데요. 저는 DI-박스나 연결 상태에서 베이스가 너무 강하게 나와서 그 부분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줄일 수 있도록 했고요. 반면에 어택이 얘도 마찬가지로 어택이 조금 약하게 나와서 이 어택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1.7kHz 정도에서 한 6dB 정도를 증폭을 시킨 거, 전체적으로 올린 걸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전체적인 톤이 조금 어두워서 하이 쉘빙을 넣었어요. 하이 쉘프를 넣어서
570Hz 이상부터는 3.75dB 정도 상승을 시켜놨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있었고요. 어택을 좀 강하게 하는 컴프레서를 걸었을까? 안 걸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쿠스틱 연주였잖아요. 이게 만약에 킥드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자 악기들이 막 합쳐서 하는 굉장히 어택이 강한 그런 스타일의 음악이었으면 제가 베이스 기타에 다이나믹을 막 조정을 해서 어택을 많이 살리거나 뭐 이런 걸 했을 거예요. 그런 거 했었는데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악기들이 전부 어쿠스틱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다이나믹함을 주는 게 아니라 되게 부드럽고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원래는 베이스에 다 거는데 이번에는 베이스에 아무런 다이나믹을 주지 않았고 지금과 같이 동일하게 아까 설정했던 유튜브 상에서 어느 한계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정도의 컴프레션만 집어넣었습니다. 네. 다음에 신이 목소리가 궁금하겠죠? 네. 카온이랑 베이스 마이킹에는 문제 없었나요? 네, 없었어요. 카온을 처음 하게 되면 다른 데서 카온을 좀 써보시면 알겠지만 카온이요 정확하게 드럼을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드럼을 빼내고 카온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 소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온만의 독특한 소리가 나오는데 그렇게 연주를 하자니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빈약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카온에서 약간 딥점을 좀 살릴 수 있도록 해서 약간의 킥드럼의 느낌을 좀 살리고 싶어서 EQ를 아까처럼 그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거는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카온의 소리가 굉장히 다이나믹했다면, 만약에 굉장히 크고 다이나믹했다면 베이스와 매칭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죠. 하지만 전혀 그러지가 않았거든요. 그런 연주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하고 섞는데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사실 잘 묻어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신이 마이크가 궁금하셨나 보네. 네, 신이 마이크, 신이 또 메인 리더 보컬의 마이크 세팅입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하실 것들이 있지만 일단은 로우 컷, 하이패스 필터부터 해볼게요. 하이패스 필터는 136Hz에서 잘랐어요. 저는 이제 약간의 딥베이스가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목소리의 그 따뜻함을 좀 살리기 위해서 너무 많이 자르진 않고 그래도 한 136 정도부터 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두 가지 문제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베타 58 마이크의 전형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일반 다이나믹 마이크나 일반 그 가까이 근접화하는 마이크에도 공통적으로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있는 EQ 있죠. 로우에 285Hz 정도에 걸어놓은 요 EQ요. 요 EQ에서 보면 마이너스 한 6dB 정도 Q값 넓게 해갖고선 지금 줄였는데 요건 뭐냐면 마이크를 이제 근접하잖아요. 마이크를 근접하게 되면 이 근접화, 플럭시미티 이펙트라고 해서 근접화 때문에 생기는 이 부밍이에요. 부밍. 저음이 훅 올라가는 그거 있죠. 그거 잡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신이가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알겠지만 마이크 굉장히 가까이 됐단 말이죠. 물론 이렇게 멀리 뛸 때도 있었지만 네, 그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아티스트 쪽한테 이펙트를 피드백 해주기도 하나요? 네, 인이어 할 때는 해줘야 됩니다. 네, 인이어를 할 때는 아티스트 쪽에 해줘야 돼요. 모니터링 할 때 그 세팅을 잠깐 설명해주면 미차리님이 해주신 대로 각각의 악기들을 P16이라는 그 모니터링 그 장비에 채널을 보내줬어요. 그 자기 소리는 자기가 선택해서 듣거나 남의 소리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믹싱한 것도 같이 줬어요. 15, 16번 맨 마지막에 스테레오로 제가 믹싱하는 소리를 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연주자들은 제가 믹싱하는 소리를 들었고요. 거기에 자기 악기 소리를 조금 더 추가해서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울림까지 같이 들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연주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악기도 주지만 맨 마지막에는 메인 콘솔에서 믹스하는 LR의 신호를 줘서 거기에는 당연히 이펙트가 섞여 있겠죠. 줘서 그 소리까지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울림까지 같이 들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악기마다 어떤 마이크를 사용하셨나요? 준영님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요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C414 지향성도 있었고 C3000도 있었고요. 슈어 베타 58 마이크 있었고요. 크라운 PGM 마이크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버헤드는 3DO의 이제 바이너럴 마이크를 사용했었고요.
예, 목소리가 얇은 것 같아서 마이크에 바짝 붙이는데 제이슨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맞아요. 그게 팁이에요. 제가 마이크에 관련된 영상에 보시게 되면 자기 목소리가 얇다고 생각하면 바짝 붙이시면 돼요. 근데 신이 목소리는 그렇게 얇은지는 않거든요. 근데 바짝 붙여야 되는 저음이 부밍이 생겨서 그래서 제가 그 부밍 때문에 요 2번 EQ, 1번 EQ죠. 1번 EQ 285Hz에서 커팅했던 게 그 부밍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한 600Hz 근처이죠. 560Hz에서 마이너스 5dB 약간 좁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왜 걸었냐면 요거는 그 대역대가 약간 코맹맹이 소리예요. 비음. 신이가 비음이 약간 있어요. 예, 신이가 비음이 약간 있어서 들어보니까 비음이 있길래 요 비음을 조금 잡아주기 위해서 요 대역대를 줄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대역대가 590Hz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비음의 위치가 좀 다르지만 신이 목소리의 비음은 한 요 대역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비음이 있길래 비음을 조금 줄여준 세팅이 지금 보시는 요 세팅이에요. 여기에 두 번째 EQ죠. 노란색 590Hz에서 잡아준 게 그 비음을 잡으려고 한 겁니다. 범이초이님께서 보컬 딜레이 사용하셨나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 되게 단순하게 썼어요. 끝까지 들으시면 알겠지만 엄청 단순하게 썼습니다. 단순해도 저는 단순한 걸 좀 추구해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저 약간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여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조미료를 많이 안 넣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 살짝 고음이 올라갔죠. 예, 전체적으로 쉘빙 EQ를 써서 한 6kHz 이상대에서 플러스 한 2dB 정도 올렸는데 요거는 근접할 너무 하다 보니까 고음이 조금 묻히는 감이 있어서 그걸 조금 올렸어요. 예, 찬재 씨도 자연주의라 그랬는데 예, 맞아요. 저도 자연주의예요. 그래서 근접할을 많이 하다 보면 고음이 상대적으로 묻혀요. 그래서 그 고음을 묻히는 걸 좀 살려주기 위해서 살짝 올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요 세 번째 EQ인데 세 번째 EQ에 9kHz, 9.35kHz에서 되게 좁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7dB 정도 줄였죠. 여기 3번 EQ 쭉 내려간 거예요. 요게 뭐냐면 신이가 이제 가까이 대고 하다 보니까 마이크 치차림이 강해요. 슈어 마이크 계열이 한 8kHz 근처에서 치차림이 조금 강해요. 좀 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치차림 칙칙칙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고대역을 이렇게 좀 줄인 겁니다. 미차리님, 요거 알려드릴게요. 보컬 마이크 거리 움직이면 아무래도 EQ가 달라질 텐데 그걸 자연적으로 이렇게 넘기시는 편인가요? 했는데 그래서 오버헤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버헤드가 들어간 겁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아무튼 지금 보시면 마저 요것만 설명하고 그거 설명드릴게요. 미차리님. 자, 그래서 EQ는 이렇게 했고요. 다이나믹만 좀 보여드릴게요. 다이나믹은 지금 신이 마이크는 다이나믹 마이크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프리앰프 값이요 상당히 높게 돼 있어요. 지금 3시 가까이 2시 반 정도 돼 있죠. 2시 반 정도. 프리앰프의 값이 지금 플러스 37dB 정도까지 올렸는데 신이가 지른단 말이에요. 신이가 노래를 질러요. 이게 막 이렇게 락커다 이렇게 질르니까 그 클리핑 뜨지 않는 한 최대한 올려놨어요. 클리핑 뜨지 않은 최대한 올려놨는데 그래도 레벨이 부족하거든요. 그래도 레벨이 부족해서 프리앰프에서는 클리핑이 뜨지 않는 최대예요. 이게요. 신이가 소리 질렀을 때 최대 값이 올려놨고 그런데도 레벨이 부족해서 제가 어디 했냐면 이 다이나믹에서요. 잘 보시면 다이나믹에서 다이나믹이 잡은 거 2대1 요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2대1 컴프레션으로 마이너스 10dB 아주 살짝 걸었어요. 살짝 걸어놨고요. 하지만 저는 뭘 했냐면 메이크업 게인을 지금 보시면 6.5dB를 더 올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그 프리앰프 상에서 37.5dB가 올라갔지만 결론적으로는 다이나믹에서 6.5dB를 더 올렸기 때문에 한 44dB까지 올린 거죠. 44dB까지 제가 올려놓고 썼던 겁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컴프레서는 생각보다 많이 안 걸었죠. 이 많이 안 걸어도 괜찮았던 이유가 마스터단, 이 출력단, 마스터단에 컴프레션을 걸었어요. 좀 그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컴프레서 걸었는데 이 밴드가 이렇게 연하게 휘어진 거 보이세요? 약간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2대1 컴프레션이긴 하지만 제가 뭘 사용을 했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니라 그래서요. 이 곡선이 있어요. 휘어지는 곡선. 요거를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직각이 되는 애를 이렇게 하면 부드럽게 펼 수 있습니다.
직각 이내를 부드럽게 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니를 4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낮은 데에서는 컴프레션이 거의 안 걸리다가 올라감에 따라서 컴프레션이 다르게 먹히게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채널에서 컴프레션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마스터 단에서도 또 컴프레션 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만 걸리는 게 아니라 이 OBS 있죠? 이 OBS에서도 컴프레션 또 걸었어요. 그러니까 컴프레서가 채널에 컴프레션이 걸려 있고 마스터에 컴프레션이 걸려 있고 OBS에 컴프레션이 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총 컴프레션이 3개가 걸려 있었어요. 실제로는 4개죠. 리미터까지 하면 4개. 컴프레션이 3단계, 리미터가 1단계.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 할 때 클리핑 안 생기고 오버가 없던 거죠. 오버가 없는 상태에서 부드러운 컴프레션이 계속 걸릴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보시면 하면 2대1 컴프레션 거의 다 썼어요. 2대1 컴프레션 채널에 쓰고 마스터에도 2대1 컴프레션 쓰고 OBS는 3대1 컴프레션 썼어요. OBS는 3대1 컴프레션 쓰고 마지막에 리미터를 한 번 더 썼습니다. 그래서 컴프레션이 살짝 걸리고 여기서 살짝 또 걸린 상태에서 여기서 살짝 좀 걸리고 리미터로 딱 막아주고 그래서 레벨이 사실 굉장히 다이나믹했지만 여러분들 들을 때에는 꽤 유지가 잘 되는 그런 레벨 소리로 들릴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미차리님께서 EQ가 달라지는데 그걸 어떻게 커버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보시면 요 5개 채널이 카혼, 시니 기타, 베이스, 그 다음에 펄스 기타였어요. 이렇게였고 요 이 두 개가 오버헤드였어요. 이 두 개가 오버헤드인데 오버헤드가 멘트 할 때 이만큼까지 올라갔었고요. 멘트 할 때는 이 정도까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소리 같이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평소에 노래 부를 때 이 정도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오버헤드를 많이 썼어요. 생각보다 오버헤드를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연주자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마이크에서 수음되는 소리에 편차가 있거든요. 그 편차를 오버헤드로 커버를 했어요. 오버헤드로 커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버헤드 소리 때문에 오버헤드를 조금 썼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버헤드도 좀 팁이 좀 있습니다. 오버헤드 좀 팁이 있는데 이거 알려드려야 되나? 비밀인데 알려드릴까요? 자, 제 사무실 한번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깐만요.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OBS 컴프레서는 자체 컴프레서 썼습니다. 네, 자체 컴프레서 썼고요. 네. 마스터 컴프가 세면 한 채널 치고 올라가 단순히 미차리님 맞습니다. 맞아요. 마스터 컴프가 너무 세면요, 딴 채널 팍 치고 올라오면 그 채널 누를 때 다른 채널 소리가 다 같이 눌러져요. 그래서 저는 마스터에 별로 안 쓴 거예요. 별로 안 썼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2대1 컴프레션 이거 별로 안 썼잖아요. 대신에 모든 채널에 같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살짝 잡아주고 뒤에서 살짝 잡아주고 그럼에도 튀어나오는 거를 OBS 또 잡아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리미터로 잡아주는 걸 그렇게 썼던 거예요. 네, 오버헤드를 알려드릴게요. 자, 오버헤드를 제가 천장 쪽 위에다가 달고선 전체 소리를 잡는 걸 썼는데 제 사무실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사무실이 작아요. 되게 작습니다. 되게 작은데 그래갖고 제가 오버헤드를 켜고 녹음을 해보니까 룸이 되게 좀 작고 할로하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은 느낌을 처음에는 왜 했냐면 이펙트를 살려야지 했어요. 이펙트를 살려야지 해서 이펙트 하나 썼습니다. 이펙트 먼저 보여줄게요. 이펙트는 하나 썼는데 이펙트는 그냥 이거 썼어요. 네, 이거 썼어요. 기본 썼습니다. 홀 리벌브 썼고요. 세팅 값은 딜레이 값 1.9에 사이즈 52에 대신에 이제 댐핑을 이제 10K까지 올려서 썼고요. 디퓨징 28로 해서 그냥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사실 그 X30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펙트는 좀 별로예요. 이펙트는 좀 별로까지는 아닌데 잘 안 붙어요. 그러니까 되게 리얼하지 않아요. 리얼하지 않아요. 좀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면 되죠. 저는 자연주의인데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해서 커버하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커버가 안 돼서 제가 오버헤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버헤드를 써서 그러면 이 룸의 느낌을 오버헤드와 이 이펙트를 섞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울림을 만들어야겠다 하고서 섞기 시작한 거.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들어갔는데 그래도 부족했어요. 그래도 부족해서 이거 비밀인데 알려드려야 되나? 아무튼 봅시다. 보세요. 오버헤드에 딜레이 넣었어요. 자, 원래는 오버헤드에 딜레이 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굉장히 크고 울리는 장소에서 오버헤드 마이크를 쓰고 다른 악기들 마이크를 쓸 때에는 정반대로 해요. 오버헤드를 기준으로 다른 악기 마이크를 거리를 계산해서 악기 마이크에 딜레이를 줘서 오버헤드와 시차를 맞춰요. 그래야지 울림이 없어지고 깨끗하게 잡힙니다. 예, 그렇게 돼요. 그게 정석이에요. 울림이 많은 장소에서는 오버헤드 마이크 쓰고 다른 악기들 마이크가 있으면 악기 마이크가 먼저 소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오버헤드보다. 그렇게 되면 악기 마이크와 오버헤드 간의 거리를 재요. 그래서 그 거리만큼의 딜레이를 악기 마이크에 줘요. 그러면 오버헤드하고 시차가 보정되면서 소리가 되게 깔끔하고 울리지 않게 들어옵니다. 그게 정석이에요. 하지만 그걸 저는 역으로 이용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공간이 너무 작은 거예요. 오버헤드 마이크 설치했는데 너무 가까운 거예요. 오버헤드 느낌이. 공간이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좀 크게 느껴지게 하려고 6mm 정도의 딜레이를 줬어요. 6mm면 2m 정도의 딜레이. 여기 숫자 보이세요? 2m 정도의 딜레이예요. 이걸 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크가 지금 설치된 위치보다 2m 정도 더 위에서 잡았다는 느낌이 돼요. 공간의 프리 딜레이가 총 그래서 실제 거리보랑 합쳐져서 나오면 한 6mm니까 한 12mm에서 한 15mm 정도의 프리 딜레이가 생기는 거예요. 프리 딜레이가. 그러니까 15mm 프리 딜레이가 생기면서 공간이 좀 크다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사람이. 근데 이걸 더 주니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 느낌에 맞도록 화면상에 나오는 느낌하고 좀 맞도록 일부러 시차를 냈어요. 일부러 시차를 냈습니다. 예, 역이용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역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마치 공간이 조금 울림이 약간 있는 공간처럼 하려고 제가 오버헤드에다가 역이용했어요. 예. 그래서 뭐 비밀이긴 한데 그냥 까놓고 알려드릴게요. 공간이 너무 작으신 분들 이렇게 쓰셔도 돼요. 공간이 너무 작은데 공간이 좀 크다는 느낌을 좀 주려면 너무 과하지 않게 살짝만 이렇게 주시면 약간 공간이 좀 커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붙였더니 아까 봤던 이 이펙트 있죠? 아까 봤던 얘 세팅하고 요 세팅하고 같이 붙였더니 소리가 아주 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네. 소년이 어른이 되어 사람을 알아갈 때에 뜻하지 않던 많은 요구와 거친 입술들 소년이 어른이 되어 세상을 알아갈 때에 하얀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지겠지. 좀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이게 다예요. 저 아무것도 쓴 거 없습니다. 네, 이거밖에 쓴 게 없어요. 아니, 뭘 따라할 수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시면 돼요. 뭘 따라할 수 없어요. 네, 리버브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리버브를 보게 되면 프리딜레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리버브 테일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공간의 크기를 좌우하는 거는 프리딜레이예요. 프리딜레이라고 초기 반사음이 언제 도달하느냐를 놓고선 사람의 이게 사이코 어쿠스틱에서 관련된 건데 초기 반사음이 첫 벽 반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첫 벽 반사를 느끼고 그 첫 벽 반사 통해서 들어오는 소리를 갖고 공간의 크기를 가늠을 해요. 근데 그 공간의 크기를 제가 여기서 2배 정도 늘린 거예요. 예, 크기를 2배 정도 늘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사이즈 공간보다 조금 더 큰 공간, 폭 한 6m에 뭐 이렇게 좀 되는 그런 2배 정도 사이즈 되는 공간으로 늘리려고 일부러 딜레이를 추가를 했어요. 예, 그랬다고 보시면 돼요.
오버헤드 마이크 세팅이요? 귀 모형 마이크. 아, 이거 근데 이거 그냥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사서 그냥 쓰시다가 또 큰일 난다. 이거 그냥 쓰시면 또 큰일 나. 네, 이거 아시죠? ASMR에 쓰는 마이크요. 네. 이걸 오버헤드로 썼는데 이거 그냥 쓰시면 큰일 나요. 물론 이거는 XLR 버전으로 밑에 XLR 단자를 꼽아서 쓸 수 있도록 나온 이제 프로 세팅으로 맞춰 나온 애긴 하지만 이거가 EQ를 보정해 줘야 돼요. 그냥 쓰면 큰일 나요. 이게 중고역에서 특히 고역에서는 얼마나 부스트가 돼 있냐면 15dB 이상 부스트가 돼 있어요. 특정 주파수가 15dB 이상 완전히 막 말도 안 되게 부스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ASMR에 좀 적합한 거야.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나 이런 거 할 때 부스트된 게 엄청나게 부스트돼 있어서 그게 좀 강조가 돼 있어요. 그대로 쓰면 큰일 나요. 그거 EQ를 다시 역보정해서 써야 되고요. 주음역대에서 몇 개 주파수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갖다가 제 측정 마이크를 놓고 좀 비교해 갖고 칼리브레이션 해서 EQ를 보정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보정되어 있는 걸로 조금 전달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이고요. 네. 마지막 팁을 알려드리면 운영할 때 잘 보시면 손가락 계속 살짝씩 움직이고 있어서 많이 안 움직여요.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레벨 밸런스라고 봅니다. 레벨 밸런스인데 기본적인 리허설이 끝나고 나서는 실제 공연할 때 레벨 밸런스 저는 어느 정도 움직이냐면 한 1dB, 2dB만 살짝 움직여요. 근데 각각의 악기들의 1dB, 2dB이 모여서 되게 좋은 밸런스가 나와요. 그리고 저는 레벨 밸런스가 믹스에서 정말 80%를 좌우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에 굉장히 라이브 할 때 신경 많이 썼던 걸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신경 써서 아주 미세한 거에 신경 써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좋은 사운드를 찾아가실 수 있으니까 특히 라이브 믹싱 하시는 분들 그렇게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절학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줄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도 화이팅 하면서 한 주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제가 또 좋은 영상들로 여러분들 다가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